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핵심 정보, 지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분석은 아이온큐의 지분 구조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온큐 주주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450여 분 정도가 함께 계시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어림잡아 추정을 해보면 한 60만 주에서 7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산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자 했다가 이제 아이온큐의 단점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 지분 구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이게 이제 SEC에 이제 아이온큐가 공시를 냈던 것 중에 이제 대주주들과 경영진들의 지분을 나타낸 건데요. 5% 이상 대주주들에는 이제 NEA 해가지고 New Enterprise Associates라고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입니다. 미국 회사고 77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40년 이상 운영이 됐고요. 운영 자금은 2조 원이 넘고 설립 이래 1000개가 넘는 회사에 투자했고 650개 이상의 IPO 합병 행사에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기업으로는 블룸에너지, 세일즈포스, 스냅, 우버 등 이런 큰 이벤트에 참여를 했었고 지분이 15.2% 정도 되고요. 이제 GV는 구글 벤처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투자 회사인데 11.4%, 그리고 DMI의 스폰서 5.8% 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이온큐의 경영진들, 이사진들을 보시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피터 챕맨, 김정상 교수님, 크리스토퍼 먼로,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CFO인 토마스 크레이머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진, 이사진 9명을 다 합쳤을 때 16.2%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좀 들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려면 보통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온큐의 경영진들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보시면은 NEA나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16%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저희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의 지분을 다 합쳐도 16%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와 또 분석에 함께 해주신 주주분들이 퀀텀 제이님, JP님, 그리고 라이언 초이님 이렇게 넷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단톡방에서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이프 투자자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브레이크트루 에너지 벤처스 이게 이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쪽 빌 게이츠가 투자한 물량 250만, 뭐 다른 데는 좀 익숙하지 않은 곳들인데 뭐 구글 벤처 여기에도 있고요. MSD 그리고 뭐 실버레이크도 있을 거고 등등이 있는데 이 뒤를 보시면은 기아와 현대도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아와 현대가 투자한 건 1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단톡방의 인원이 좀 더 늘어서 한 2, 300분? 뭐 나중에 토탈해서 한 1000번 정도 되면 우리가 현기차보다 투자 물량이 더 많지 않을까, 그 정도 파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MSD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체 파이프 투자자들 물량이 8,500만 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기타 이제 워런트를 발행받은 기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도 1.5%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즉 외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물량을 보시면 1억 주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온큐가 처음 주식을 전체 발행했을 때 1억 9,900만 주인가 그래요. 약 2억 주인데 거기 50% 이상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경영권 방어력이 매우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이랑 토론을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JP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이오 기업 오너가 50% 이상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핵심 특허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력들이죠. 연구원들은 지분이 10%도 안 된다. 다 합쳤을 때. 근데 아이온큐와 바이오 기업은 핵심 인력에 따라서 회사의 존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공격적인 인수는 핵심 인력에 떠날 수 있죠. 결혼을 의미한다. 근데 핵심 인력이 나가면 뭐라 그랬죠? 회사의 존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해도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너네 들어오면 우리 나간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수 합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대주주들 외에 원치 않는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가능은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꽤 설득력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냐? 기존의 대주주인 NEA는 이제 15% 정도 가지고 있지만 NEA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은 보통 3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이 나면 나갑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11.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아이온큐와의 협의를 이미 거쳤겠죠. 무슨 얘기냐? 암묵적으로 차후에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개발을 선도하거나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구글이 얼마든지 인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지분을 미리 허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글이 원하고 또 아이온큐 핵심 인력들이 이제 조건이 맞는다면 구글이 경영권을 가져갈 여지가 높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게 16.2%밖에 안 된다고 했죠. 둘이 차이를 해봤자 5%가 안 됩니다. 구글한테 이거는 뭐 푼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만약에 아이온큐가 잘한다면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상 교수님이 아까 4.3%,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이 4.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치면 8%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인력 치고는 상당히 높은 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온큐의 경영진들이 가진 지분은 16%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다.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첨부를 한 게 이제 S1 공시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신고서에 있던 내용인데 보시면은 우리는 코파운더, 공동 설립자, 그리고 키 인플로이스, 핵심 인력들, 양자 물리학자들, 그리고 다른 기술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핵심 인력들이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비즈니스에 안 좋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공시를 해놨기 때문에 인력에 크게 의지하는 특히 핵심 인력들 김정상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비중이 크겠죠. 이분들의 역할이 큼을 공시에도 적어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까 바이오 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오스코텍,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유한양행까지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뭐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대입니다. 22.75%, 오스코텍은 최대 주주 16%밖에 안 되고요. 유한양행의 경우도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의 경영권은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50% 넘게 가지고 있어요. 최대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편에 있는 임직원들, 가족들까지 해서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핵심 인력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너 일가의 지분도 20% 많아봐야 20%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외로 보시고. 그래서 앞에 그 긍정적인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좀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이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외에 대주주들 그리고 경영진, 인사이더들의 락업 해제 요건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certain current shareholders 이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공시를 찾아봤더니 이게 대주주였다 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대주주의 락업 해제 조건이 제일 쉽습니다. 합병 후 180일 후에 무조건 풀리죠. 뭐 얼마여야 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락업 해제 난이도 대주주가 제일 쉽죠. 6개월 되면 자동으로 풀리니까 이거 못합니다. 3월 29일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스폰서 그리고 DMY의 이사진들.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 내부자라기보다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스펙 합병을 해준 회사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합병 후 365일 또는 이거 보시면은 합병 후 150일 이후 그 다음에 30일 거래일 동안 그 안에서 랜덤한 20일간의 보통주 종가가 12달러 이상인 경우 이것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3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대주주도 3월 29일이고 얘도 3월 29일인데 얘는 그냥 풀리고 얘는 20일간 종가가 1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락업 조항을 걸어놨죠. 그래서 난이도가 스폰서와 DMI 이사진이 대주주보다 좀 더 높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아이온큐의 경영진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일단 일수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180 더하기 30이기 때문에 210일 뒤죠. 210일 뒤에 이 앞에 30일 동안 랜덤한 20일 동안 $12 이상. 그 $12가 넘는다고 해도 얘네 둘 다 빠지고 나서야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먼저 빠질 수 있게 길을 터주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DMI 사진, 그 다음에 망하면 경영진 너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업 조항을 난이도별로 나눠놓은 이유가 사업 경과가 만약에 좋지 않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대주주들의 탈출이 제일 용이하게 세팅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맞다면 김정선 교수님이 이제 그 한국 성균관대에 있는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와의 1시간 반짜리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5년 안에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중점이다. 그래서 5년이라는 데이터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즉 5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겠다라는 말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뒤까지 여유롭게 보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6개월 이내에 쇼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경과가 좋지 않거나 실패했을 경우 대주주 탈출할 거고 그 다음에 스폰서 DMI 사진 그 마지막에 이제 아이온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제일 불이익을 많이 받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이온큐 경영진들의 16%밖에 안 되는 적은 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핵심 인력에 의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오더라도 핵심 인력이 우리 나가겠다 뻑이면은 인수를 해봤자라는 거죠. 근데 구글과 NEA와 같은 대주주들이 거금을 투자해주는 대신 가장 쉽게 탈출할 수 있게 락업 조항을 맺어놨다. 그래서 김정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 5년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2년 3월 말까지 아이온큐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까지 좋은 결과를 내놔야 우리가 사업이 존속되고 밝은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단톡방 홍보입니다. 혼자 장기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온큐 주주방이라고 이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 검색에 아이온큐 치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한 456분 공교롭게 오징어 게임 숫자와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톡방에 계신 양자사랑님이란 분이 이렇게 아이온큐를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센스 있게 저희 커버 사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 토론회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없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생산적인 토론도 하고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배워가고 또 장기 투자할 수 있게 서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시면 함께 하셔서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 그분들을 대표해서 대신 아이온큐에 이제 질문을 전달했어요. 그때 락업 조항 중에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심지어 거기 CFO가 직접 대답을 해줬고 제가 궁금한 게 해소될 때까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고 제가 이제 한국인 투자 커뮤니티를 이제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이 많고 기대가 많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그런 열정을 보여줘서 고맙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자로 물어봤다면 CFO가 과연 대답을 해줬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CFO가 제가 첫 메일 보내자마자 1시간 만에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가 이미 미국 시각으로 밤 8시, 9시 정도가 됐습니다. 이만큼 주주들이 힘을 합쳤을 때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장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핵심 정보 중에 하나인 지분 분석 해봤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이런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토론의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